안녕하세요,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수익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죠. 4일 전에 올려드렸네요. 제가 아마 요 날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락장이 지속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 투자보다는 스윙이랑 단타만 진행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요런 날에 계속 코스피가 낙폭 과대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시장이 불안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중장기 투자보다는 스윙 위주의 강의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기로 했었죠. 물론 시장이 다시 꺾이고 상승 지표가 나온다면은 저는 박쥐처럼 스윙 위주의 투자보다는 중장기 위주의 투자로 전환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스윙 강의보다는 중장기 위주의 투자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지표들이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하락장에서 스윙하기 좋은 종목을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일단 스윙을 하려면은 어떤 종목으로 스윙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부터 아셔야 돼요. 기법과 매수 급소보다는 당연히 종목이 먼저겠죠.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알아야지 기법을 적용할 것이고 종목과 기법을 알아야지 매수 급소를 찾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이 스윙하기 적합한 종목인지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락장에서 스윙하기 좋은 종목들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우량주나 실적주, 대형주는 보지 않는 거거든요. 우량주나 실적주, 대형주가 뭐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런 종목들을 보지 않는지 아세요? 이런 종목들이 안 좋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10년 이상 보면은 당연히 올라갈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하락장 스윙에서 왜 이런 종목들을 보지 않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시나요? 보통 시장이 이렇게 안 좋으면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쭉쭉 밀리면은 희한하게도 테마주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대형주는 이렇게 쭉쭉 밀리는데 테마주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사람들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대형주나 우량주 위주의 투자를 굉장히 꺼려해요. 근데 여러분들 투자를 꺼려한다고 해가지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계좌에 돈이 남아있는 걸 절대 못 봐요. 예수금이 남아있는 꼴을 못 보고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는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반드시 넣는 그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테마주거든요. 상승폭이 크고 변동성이 큰 테마주에 돈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시장이 안 좋으면은 우량주나 실적주 이런 주식들은 굉장히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테마주에 돈을 넣기 시작하고 그러한 이유들로 시장이 안 좋을 때 의외로 테마주가 더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만약에 삼성전자 같은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저점이라고 판단하고 스윙을 진행하셨으면은 정말 끔찍한 결과가 나왔겠죠. 3일 지나면 3% 빠지고 5일 지나면 5% 빠지고 지수보다 크게 밀리면은 그 2배로 빠지고 그러한 이유로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스윙 강의는 테마주 위주의 스윙 강의이고 이번 스윙 강의에서 대형주나 실적주, 우량주는 보지 않기로 할게요. 자, 그리고 스윙하기 좋은 종목 찾는 두 번째는 수급이 몰린 종목을 찾는 거거든요. 수급이 몰렸다 하면은 돈이 몰린 종목이죠. 하루에 100억 이상 돈이 몰린 종목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하락장에서는 특정 테마주에 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의 테마주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들은 잡주는 거르고 돈이 몰린 종목들을 봐야 돼요. 테마주라 할지라도 돈이 몰리지 않으면은 그냥 잡주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에는 1일에 1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지면은 그래도 돈이 좀 몰렸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하루에 1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 요런 종목들을 추려가지고 눈여겨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큰 이슈가 터진 종목이거든요. 주식시장에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큰 이슈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큰 이슈를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부터 예를 들 이슈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 이슈란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과거에 터졌던 이슈, 그리고 지금도 지속될 수도 있는 이슈, 그런 이슈들을 예를 들 거니까 제가 지금부터 예를 들어드리는 이슈 관련주들을 찾으셔가지고 몰빵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최근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 요런 이슈가 있겠네요. 요런 거를 큰 이슈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원자재 관련주, 곡물 관련주, 유가 관련주가 큰 이슈로 묶여서 큰 상승이 나왔죠. 요런 이슈들이 큰 이슈예요. 그리고 좀 더 과거로 가보면은 1년이나 혹은 2년 전 과거로 가보면은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있었죠.
너도 나도 요 테마에 묶이려고 진짜 엄청 많은 기사들이 나왔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거나 요런 이슈들이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대선 관련 이슈도 있겠네요. 자, 큰 이슈들이 대충 어떠한 이슈인지 어느 정도 아시겠죠?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오래 경험하시면서 깨닫는 것뿐인데 조금이라도 빨리 깨닫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작은 이슈도 제가 몇 가지 한번 적어볼게요.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작은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처음 들어보는 난치병에 1차 임상에 들어간다. 이런 이슈들은 굉장히 작은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보통 이런 작은 이슈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뉴스가 터진 당일에 급등을 해요. 뉴스가 터진 당일에 급등을 하긴 하는데 근데 급등하면은 매도세가 엄청 나오거든요. 큰 이슈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하고 조정이 나오고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 추가적인 이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작은 이슈 같은 경우에는 급등하고 윗꼬리가 줄줄 달리면서 주가가 쭉쭉 빠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급등주 매수, 고점에 물리고 윗꼬리 달린 기업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 주식들 대부분이 요런 거예요. 요런 작은 이슈 뉴스가 터진 종목을 급하게 매수하시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이슈의 종목들은 절대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원래 적자를 찍던 기업이 이번 분기에 흑자를 찍었다. 이러한 이슈들도 작은 이슈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의 어떠한 기업에 어떠한 부품을 납품한다. 근데 이 어떠한 기업이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이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기업이다. 이런 이슈들도 작은 이슈로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잡주예요, 잡주. 이런 이슈들이 터진 종목 잡주로 판단할 수 있고 만약에 이 기업이 구글이나 애플이다. 이러면은 큰 이슈로 묶이는 거예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이슈의 크기도 달라져요. 그리고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낮은 기업이 이번 분기 갑자기 1000억 흑자를 찍었다. 아니면은 무상증자를 한다. 이런 이슈들이면은 큰 이슈로 묶이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난치병도 마찬가지로 이 난치병이 처음 들어보는 난치병이 아니고 탈모나 당뇨나 치매 중에 하나다. 근데 1차 임상을 성공을 했다. 이런 이슈면은 큰 이슈로 묶이는 거예요. 자, 이제 작은 이슈와 큰 이슈가 어느 정도 구분이 가시나요? 이런 이슈들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이슈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수급이 몰린 종목 중에 대형주를 제외해가지고 요거를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 키움증권 기준으로 0150 조건 검색 창을 여시고요. 조건식에다가 첫 번째로 거래 대금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거래 대금을 검색을 해주시면은 거래 대금 요거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거래 대금 클릭을 하시면은 1 거래 대금을 100억 이상으로 해야겠죠.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이렇게 만을 입력해 주시면 100억 이상이고 뒤에다가는 그냥 무한대 적어 주시면 되겠죠. 100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진 종목을 찾겠다. 추가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대형주는 제외할 거니까 여기다가 시가총액을 입력해 주세요. 시가총액. 그리고 요 시가총액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5천억 미만의 종목을 찾도록 할게요. 10억 원 단위니까 510억 원 이하로 바꿔주시면은 5천억 미만의 종목이 되겠죠.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5천억 미만 종목 중에 1 거래 대금이 100억 이상 터진 종목을 찾겠다. 검색을 해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의 종목들이 나오는데 종목들을 쭉쭉 보니까 지금 제지 관련주도 있고 사료 관련주도 있고 물류 관련주도 있네요. 그러한 종목들에 지금 돈이 몰려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초보자분들은 종목 이름만 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조금 중요한 거고요. 사실 요거를 쉽게 찾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종목 하나하나 시간 나실 때마다 종목 하나하나 눌러보시고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어떠한 이슈들이 터졌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 보시면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값진 자산이 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하셔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하락장에서 스윙하기 좋은 종목들을 찾는 영상인데 제가 아마 다음 영상부터는 이런 종목들의 기법 위주의 영상과 이런 종목들의 매수급소를 찾는 영상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몇 거래일을 보유해야 되는지 몇 거래일 만에 팔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용도 깊게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라고요. 현재 하락장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서 이런 윗부분에 물리신 분들은 정말 엄청 괴로우실 텐데 아무리 괴로우셔도 대출 받으시고 영끌 하셔가지고 물타기 하시지 마시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락장 어디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여기서 하락장이 멈추고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은 조금 더 밑까지 빠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항상 여러분들 멘탈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하락장에서는 정말 멘탈 관리가 생명이니까 여러분들 정말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하락장에서 절대 희망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